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선투자의 송범서 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늘 와가지고 많이들 고생하시면서 출근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도 그닥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주제 오늘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리기판 최고의 기업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괜찮거든요. 뭐 소부장단에서 HBM,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까지 해서 반도체 라인의 상승세 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에서의 뭐 미래기술로 꼽히는 유리기판, 아마 연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CES에서 최태원 회장의 멘트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뭔가 유리기판 세일즈를 성공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하게 되면서 그때 한번 시세가 확 불붙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이슈는 잦아든 상황이잖아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네, 5월 12일 날 반도체주들이 좀 큰 폭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눈여겨볼 수 있겠고,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굉장히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에다가 블랙웰을 공급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사실 뭐 158달러 찍었다가 많이 눌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순간 반도체주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중국발 반도체는 뭐 H20이라던가 미국 통제가 나설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쪽으로 돌고 뭐 카타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간다. 좀 중동 쪽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도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유리기판 쪽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큰 급등이 예고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플라스틱 기판 PCB라고 하죠.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기판이다. 유리로 만든 거다. 플라스틱 기판을. 자, 근데 이게 아까도 엔비디아 말씀드렸는데 이 엔비디아가 되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게 발열 문제 때문에 열이 많이 나면은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은 초록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열 때문에 좀 안 좋다라는 측면이 나와서 유리기판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유리기판 상대적으로 발열에 강하기 때문에 열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기판, 뭐 기존의 유기기판 같은 경우는 약간 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열이 높아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휘어버리기 때문에 유리는 상대적으로 휘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물리적 충격이 약하죠. 플라스틱은 물리적 충격이 강하지만 유리는 물리적 충격에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뭐 이러면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단점은 좀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요. 지금 유리기판주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최근에 보면 유리 인터포저 얘기도 나오면서 유리기판과 그러면 차별화되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유리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말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SKC를 비롯해서 유리기판이 먼저 좀 많이 대중화되고 알려졌지만, 이 유리 인터포저 같은 거는 지금 뭐 대만 같은 경우는 TSMC와 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옆에서 유리 인터포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외국은 인터포저가 더 활성화돼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보면은 반도체 칩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3층은 HBM이라고 봐요. 3층은 HBM 보면은 2층이 유리 인터포저고 1층이 유리 기판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근데 왼쪽은 인터포저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판인데. 유리기판. 네, 기판인데 그 약간 이거는 도면을 이렇게 옆으로 위에서 내려다 본 거로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이 1층이 기판이고 1층이 코어 기판이고 2층이 인터포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인터포저 기존에 쓰던 거를 유리로 교체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가지고 MLCC 등 주요 부품이 기판 위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유리기판은 패키지의 이런 기본 구조 형성이다. 1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지금 여러 가지 유리로 대체하게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요즘은 활성화되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관계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유리 기판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기는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 코어 기판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인터포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 인터포저. 그러니까 3층에 있는 게 HBM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기존의 D램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 하니까, 그런데 이제 2층에 인터포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거를 삼성전자가 맡고 삼성전기는 가장 밑에 있는 유리 기판을 맡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는 인터포저 개발에 많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리 인터포저 개발을 하면서 캠트로닉스나 아니면 필옵틱스에게 이런 생산을 맡기는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리 기판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코어 기판. 근데 이제 이거를 둘 다 합해서 유리 기판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상용화는 단기간에 어렵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유리 코어 기판이 더 상용화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지금 해보니까 코어 기판보다는 유리 인터포저가 더 빨리 되겠다라는 말들이 나와가지고 HBM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쪽이,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유리 인터포저를 좀 더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인터포저는 2026년 이후로 양산이 가능할 전망, 대량 생산. 그리고 코어 기판은 2028년 이후로 좀 양산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열심히 좀 달리고 있는데 해외 단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발을 잘 맞춰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상용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시일이 이제 걸릴 거라고 보는데, 2026년이나 28년? 그 정도. 네네. 네. 지금 가장 그러면은 기술력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뭐가 많이 어렵습니까? 기술력으로 이제 뭐 네.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내구성. 물리적으로 이제 때리면은 뭐 깨진다거나 뭐 어떤 유리니까. 분들은 네, 뭐 네. 이렇게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로 봤을 때는 발열 문제는 잡았는데 예, 이게 약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양산 체제가 뭐 이렇게 좀 정밀하게 또 구멍을 뚫는, 여기다 유리에다 또 구멍 뚫는 기술 TGV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들 잡아야 되고, 제가 좀 아까 전에 좀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그 시장 규모를 잠깐 보면요. 시장 규모가 이제 유리기판 쪽이 2024년 3조 3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게 이제 2034년에는 6조 1천억 원 가량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한 2배 가량, 10년 동안 2배 가량 성장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양산 체제만 완성되면은 그 이후에는 적용할 분야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기존의 호퍼 칩들 뭐 이런 것들 H100이라던가 H20 막 이런 것들 네네. 저렴한 반도체들로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좀 고급화된 반도체, 블랙웰이라던가 뭐 블랙웰 울트라라던가 이런 것들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거가 열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리기판 또 유리 인터포저 이쪽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플라스틱 기판이 자꾸 휘니까 휨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규모와 관계없이 이 시장은 무조건 엔비디아 때문에라도 전체 글로벌 이 반도체 업계가 지금 성장시키고 연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대만하고 일본 저희가 딱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쪽에 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시세가 신통치는 않아요. 사실 뭐 덩치는 커가지고 올라가는 폭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대장이 또 SKC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쉽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섹터는 지금 성장성은 있는데 네, 종목들의 플레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을 조금 추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C가 있는데 SKC가 가장 먼저 좀 뛰어들었고 이 네.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의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하긴 했지만
SKC가 원래 이 분야를 잘하던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막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SKC는 2차 전지, 뭐 전지박이라던가 동박 이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유리기판 쪽으로는 굉장히 또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네. 2차 전지 전지박 쪽으로 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SKC는 영업이익 적자가 지금 3분기 연속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다수의 톱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해서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실적 부문 때문에 또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성장성이 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빠르진 못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삼성전기를 보면은 삼성전기는 이제 세종 사업장에서 유리기판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원래 이제 MLCC를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MLCC가 또 여기 유리기판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유리기판하고 또 삼성전기는 또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를 마련해 준다 해가지고 그런 점들에 따라서 유리 인터포저는 삼성전자한테 맡기고 유리 코어 기판만 담당하면서 최종 설비 맞추면서 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2026년에 대량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업계에 따르면은 2026년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 기판 같은 경우는 2028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LG이노텍도 이쪽을 잘하죠. LG이노텍은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도 원래 잘하는 회사인데 유리 기판도 잘 주력으로 하면서 유리 인터포저에도 관심을 갖고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좀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피롭틱스는 이쪽으로 굉장히 또 이름이 있는데 유리 기판을 잘한다기보다는 유리를 좀 잘 다루고 레이저를 잘 다루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리에다 보면은 가운데에다 동그란 구멍이 있고 이거를 레이저로 뚫어야 되는데 이 뚫으려면은 이런 놀라운 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GV 공법이라고 하는데 레이저로 잘 다루는 기법이다 보니까 절삭 이런 것들을 피롭틱스가 잘한다 이렇게 좀 종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각각의 또 이제 잘하는 분야가 또 있네요. 네. 네. 4세대 뭐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데, 누가 빨리 완벽하게 수요를 향상을 시켜가지고 완성도를 높여서 이제 빅테크에 납품을 할 것인가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데 조금 어떤 시일을 좀 넉넉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뭔가 저희가 탑픽을 꼽아본다고 한다면, 네, 어떤 쪽을 좋게 보실지 탑픽을 한번 골라주세요. 네, 저는 캠트로닉스를 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캠트로닉스가 이 유리기판 쪽으로 가장 뭐 1위 기술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라던가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높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을 했지만 원래 그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시점인데 캠트로닉스의 강점은 아까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인터포저,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하면서 캠트로닉스의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고,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 박리액 상용화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레이저 가공 후에 이런 구리 도금 이런 점들을 좀 잘하는데 캠트로닉스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이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실적이 안정적이라서 지금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가 꾸준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4년 연속 흑자로 나오고 이런 점들 또 그리고 유보율이 굉장히 많아요. 2,30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2026년부터 전장과 이 반도체 소재의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도 600억 원 이상 예상되는 성장성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를 저는 좀 가장 이쪽에서 현재 뭐 기술력이 무조건 1등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재무 구조나 아니면은 또 협업적인 삼성전자와 협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차트의 흐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2,000원대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현재 옆으로 잠깐 기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기어가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 파란 선 보이는데 파란 선 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40일 이동평균선을 좀 약간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무르익었고 지금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도금 그리고 TGV 공법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회사다 캠트로닉스. 목표가 말씀드리면요. 목표가는 3만 원 보면서 접근하고 손절가는 17,000원 이렇게 하면서요. 캠트로닉스
오늘의 추천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실제로? 네, 실적이 괜찮아요. 이거는 뭐 매출은 꾸준하게 뭐 이렇게 5천억 원대로 잘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370억 뭐 이렇게 2024년 1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당기순이익도 살짝 적자 됐다가 이번에 214억으로 연평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양호하게 좀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2020년까지 합해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이렇게 흑자로 기록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좀 유리기판을 제외하고서라도 좀 안정적으로 기업이 잘 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눌렸던 거는 괜히 또 유리기판이 주들이 막 피롭텍스라든가 SKC 많이 눌리면서 같이 눌린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보다 오히려 더 영업이익이 더 좋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네. 저는 피롭텍스랑 SKC가 기술력은 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이라든가 기존에 좀 잘하고 있는 TGV라든가 이런 것들은 캠트론에스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둘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유리 기술입니다. 유리기판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가치 얼마나 주가에 반영해 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유의해서 보셔야 될 종목 캠트로닉스. 네, 저희 확인해 봤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